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뉴올리언스와 멤피스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올은 세난 원정에서 승리하며 연승을 이어감은 물론 서부 2위 싸움에 불을 지폈습니다. 최근 엄청난 골 및 존재감을 보이는 센터 발렌슈나스가 다시 한번 리바운드 16개를 걷어내며 골밑을 지배했고 맥컬럼이 3점슛 6개를 터뜨렸습니다. 레리 낸스를 제외하면 부상자가 없기에 마샬과 알바라도, 트레이 머피 등 벤치 핵심 자원들도 안정적으로 출전 시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멤피스는 오클과 뉴올리언스 등 서부 2위 경쟁 중인 팀들을 연속으로 만나는 험난한 일정입니다. 감기 증상을 털어낸 데스먼드 베인이 돌아왔지만 여전히 전력 누수가 큽니다. 긴 징계를 받았던 모란트가 돌아올 수 있지만 워낙 오래 코트에 나서지 못했기에 실전 경기 감각 저하 문제도 있습니다. 로디와 비욘보 등이 나서긴 하지만 그들의 높이로는 발렌슈나스의 피지컬과 파워를 앞세운 침투를 저지하기 어렵습니다. 잉그램이 에이스 역할을 하며 팀 공격을 확실히 이끌고 있고 자이온과 맥컬럼이 나서는 주전 구간에서 상대를 압도할 뉴올이 무난하게 승리할 것입니다. 다음은 밀워키와 샌안토니오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밀워키는 휴스턴을 잡고 리그 선두인 보스턴을 추격했습니다. 필라와 올랜도 등 비슷한 승률을 기록 중인 팀들도 있지만 인시즌 토너먼트 탈락 이후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쿤보는 리딩을 릴라드에게 맡기고 가장 잘하는 페인트존 돌파를 통해 팀 공격을 이끌고 있고 릴라드는 본인의 득점 외에도 빅맨과의 투맨 게임으로 경기를 풀어가고 있습니다. 세나는 레이커스전 승리 이후 나선 경기에서 뉴올에 대패했습니다. 후반에만 85점을 실점하는 등 수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웬바냐마는 다시 한번 원빅으로 나서 더블더블과 더블어 블록 4개를 기록했지만 다른 선수들의 득점 지원이 없었습니다. 포포비치 감독이 라인업 조정을 통해 연패를 끊어내긴 했지만 켈든 존슨의 기복으로 인해 원하는 경기력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 경기에는 웬바냐마의 결장도 유력합니다. 세난이 연패를 벗어나긴 했지만 젊은 재능들의 합이 경기력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경기에는 높이가 좋은 밀워키 상대로 콜린스를 선발로 기용하는 투빅을 가동할 수도 있지만 쿤보의 골밑 돌파를 막아낼 수는 없습니다. 릴라드가 팀 적응을 완벽하게 마친 밀워키가 연승을 이어갈 것입니다. 다음은 골든 스테이트와 보스턴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스는 포틀 원정을 승리하며 연승에 성공했습니다. 브루클린과 포틀랜드를 백투백으로 만났는데 모처럼 연승하며 8위권 추격에 나섰습니다. 그린의 징계 이탈 속에 출전 시간을 더 부여받은 쿠민가와 포지에 엠스키 등 젊은 선수들이 잘해주고 있고 위긴스가 벤치로 내려가 살아났습니다. 보스턴은 올랜도에 연승하며 20승 고지를 밟고 2위권과 격차를 유지했습니다. 시즌 전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로 평가받은 팀이었고 실제로도 그런 성적을 내고 있습니다. 한 경기를 휴식하고 돌아온 포르징기스는 올랜도 상대로 29분만을 뛰며 리바운드 동반 더블더블을 기록했고 브라운은 테이텀의 득점 부담을 확실하게 줄여줬습니다. 댈러스의 하더웨이와 뉴올의 트레이 머피와 함께 가장 좋은 성적을 내는 식스맨 하우저의 존재감도 있습니다. 골스는 탐슨이 연승 기간 동안 전성기를 방불케 하는 활약으로 살아났습니다. 그러나 커리가 포틀랜드전에서 7점에 그치는 등 최근 극심한 부진에 빠졌습니다. 거기에 할러데이의 대인마크를 감당해야 하기에 커리가 다시 부진할 수 있습니다. 테이텀과 브라운이 그린 없는 골스 포워드진을 공략할 것이고 포르징기스와 호포드가 골밑에서 앞설 보스턴이 승리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포틀랜드와 피닉스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틀은 지난 월요일 골스전에서 밀리던 경기를 동점까지 만들었지만 마지막 샤프의 공격자 파울이 나오며 분패했습니다. 뇌진탕 이슈로 빠져있다가 돌아온 제라미 그랜트가 골스 페인트존을 공략하며 30점을 몰아쳤고 사이먼스가 24점을 올렸지만 승리까지 가지 못했습니다. 워커와 타이블 등 벤치 자원들의 기복이 아쉽습니다. 피닉스는 월요일 워싱턴전에서 경기 내내 10점 차 이상으로 끌려다니며 패색이 짙었습니다. 그러나 3쿼터부터 추격에 나섰고 4쿼터 승부처를 지배하며 역전승했습니다. 연속 3개의 슈팅을 실패하긴 했지만 듀란트가 종료 27초 전 중요한 점퍼를 성공하며 명예회복을 했고 부커가 27.8어시스트로 활약했습니다. 부상 여파로 정상적으로 경기에 나서지 못했던 에릭 고든의 존재감도 있었습니다. 다시 부상을 당한 빌이 앞으로 몇 주 정도를 빠져야 하는 피닉스지만 듀란트와 부커 등 정상급 스코어러들이 주전 구간의 우위를 이끌 수 있습니다. 또 너키치가 최근 공수에서 맹활약 중이기에 에이튼 상대로 밀리지 않을 것입니다. 주전에서 승부를 가를 피닉스가 승리할 것입니다. 영상에서 알려드리는 내용들은 모두 1차 분석 내용들이며 2차 분석과 최종 조합픽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 주시면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도 혼자 분석하고 계신가요? 이슬TV 스포츠 정보방에서는 실시간 스포츠 커넥션을 통한 소통하는 관리 시스템으로 확실한 수익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정보방 입장 조건은 없으며
일반인들은 쉽게 접할 수 없는 배당 흐름 분석, 모든 경기 라인업과 결장자, 마지막으로 분석 모델링을 통한 최종 조합픽까지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마음에 안 들면 둘러보시고 나가셔도 됩니다. 혼자 하면 단기간으로 수익을 볼 수도 있겠지만 함께 하면 장기간으로 꾸준한 수익이 가능합니다. 정보방 무료 참여하시고 꾸준한 수익을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 주시면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함께 합시다.